이번에 볼 사진은 신라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인데요. 이 천마도는 옷에 흙이 묻지 않게 말의 안장 안쪽에 늘어뜨린 말 다래인데요. 이름의 유래는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천마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천마도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게 되면서 이게 말이 아닌 상상의 동물, 기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확대된 사진의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기린을 뿔 부분이에요.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죠? 옆에 있는 사진이 조금 더 선명히 찍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주장되는 것과 같이 이 말다리에 그려진 그림이 말이 아니라 기린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마도는 신라의 회화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진은 가야 북천동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이에요. 바로 지금 보여지는 철제 갑옷. 다음으로 나오는 사진인 여러가지 종류의 토개류예요. 이 유물들은 가야의 철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이 철제 기술이 가야인들의 실생활이나 군사 관련 쪽으로도 많이 녹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야인들이 어떤 토기들을 실생활에 사용했는지를 보여줘요. 또한 이 북천동 고분의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북천동 고분군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큰바다들이 많아서 2000점 이상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도 모두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까 풀었던 퍼즐 아래에 있는 두 문제의 퀴즈를 풀어볼게요. 이 퀴즈를 책을 보고 풀면서 삼국의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와 유물의 이름을 알아볼게요. 1분 정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모두 풀어보았나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워볼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은 순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는 친구 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순장이란 고대인들의 앞서 배웠던 내세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배층이 사망 시 그 아래에 있던 노비들을 껴묵거리와 같이 강제로 죽여서 묻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는 친구도 있고 모른다는 친구도 있네요. 이 사진은 가야 소년동 고분에서 발굴된 소녀의 뼈인데요. 이 소녀도 여기 말풍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죽어서도 새롭게 살아가고 죽은 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고대인들의 내세관에 따라 주인과 함께 묻힌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배운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오면서 학습지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학습지 두 번째 장을 펴주세요. 학습지 두 번째 장 폈나요, 모두? 네, 모두 폈네요. 선생님과 함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국의 고분의 특징. 모두 배웠듯이 거대한 규모와 내세관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이유, 거대한 규모에 대한 이유예요. 왕과 지배층을 무엇을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지었다. 뭐죠? 네, 맞아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로 지었죠. 두 번째 이유.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무엇으로 보았고 죽은 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무덤을 거대한 규모로 지었다.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했죠? 맞아요.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고 죽은 이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무덤을 거대한 규모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삼국의 고분의 차이점. 고구려부터 빈칸을 채워볼게요.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중 굴식 돌방 무덤은 시신을 안치한 돌방 벽면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네, 벽화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벽화, 그 중에서 초창기 고분 벽화에는 이 빈칸에 채워진 내용과 같이 무용충 수렵도 안악 사모묘 벽화와 같은 생활상을 그린 벽화가 많았지만 점차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오해분 사오묘의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인 벽화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백제 고분의 특징을 빈칸을 메워볼까요? 백제의 초창기의 돌무지 무덤에서 초창기의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에서 어떤 무덤으로 변화했다고 했죠? 바로 독자적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령왕릉이고 이 무령왕릉은 선생님이 여기 적은 내용과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덤으로 시신을 안치한 방의 벽면의 벽돌 문양이 중국의 벽돌 문양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해당 무덤 양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제가 중국과 원활히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지요. 신라는 어떤 무덤을 주로 만들었다고 했죠? 네, 돌무지 덧널 무덤을 주로 만들었어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라면 선생님이 수업에서 언급했듯이 시신에 넣은 널을 먼저 넣고 그 위를 큰 널로 덮은 다음에 돌로 덮고 커다란 봉분을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도굴이 어려워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가야는 어떤 무덤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죠?
네, 아유, 발음이 자꾸 새네요. 돌 던널 무덤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죠? 돌 던널 무덤은 어떤 굿즈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표시된 내용처럼 돌로 네 변을 모두 두른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서는 토기와 철제 갑옷 그리고 투구 등이 많이 발견되어서 당시 가야의 생활상이라든지 철제 기술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예요. 다음으로 좀 더 알아보자 부분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내용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무덤 양식은 무엇일까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무덤 양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될까요? 삼국이 서로 한강 유역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했지만 전쟁을 하는 만큼 교류도 했기에 동일한 양식의 무덤이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삼국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무덤 양식이 가장 도드라지는지에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무덤 양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삼국의 교류도 원활히 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야 송년동 고분에서 볼 수 있는 순장. 순장이랑 고대인의 내세관에서 비롯된 걸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빈칸에 채워진 내용처럼 지배층이 사망 시 그 아래에 있던 노비들을 강제로 묻는 행위.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좀 잔인한 것 같은 행위인데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보거나 죽은 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무덤을 죽은 이가 새롭게 생활할 공간 또는 죽은 이가 부활해서 돌아올 공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왕과 지배층인 귀족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었고 자신이 이끌던 노비들을 껴목걸이와 함께 강제로 묻는 순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모두 정리했는데요. 선생님이 했던 수업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수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형상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